좋아하는 남학생과 까나리톡을 하는데요. 자기는 고준이가 좋다.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별로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해요. 저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한번 떠보는 거죠, 뭐. 네. 회도 아니고 왜 떠봐. 네. 요즘 카메라 울렁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제 쪽으로 향해 있으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신경쇠약에 걸린 걸까요? 너무 본인만 이렇게 집중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 싹 정리해드릴게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 물음표! 자, 두 번째 물음표 시간입니다. 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김현철 씨, 네. 그리고 유빈 씨.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물음표를 같이 못했어요. 네, 표. 표만 해서 표. 네. 아니, 그래도 굉장히 리듬감이 좋으신데요. 발음을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놓쳤네요.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꿨습니다. 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SNS로는 네. 계속해서 오후 진료가 언제 시작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시간 트위터를.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저희 입장에서 늘 바빠요. 이때가 늘 일주일 전이 막 아까도 두 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부터 해서 이 각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분들 머리 터집니다. 명절 때문에. 예,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 힘듭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부터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안전분 더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가고 보셨던 그날은 네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바쁘셨군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남의 고통을 나누는데 제가 가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요. 네, 쓰러지다가 나눠서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월화 바짝 일하고 수요일 와서 서울에서 엎어지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아니, 보통 서울에 계시면 이게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시는데 힐링하러 서울에 오시는 잠깐 발만 닿다 하기 때문에 차도남입니다. 자, 유빈 씨, 유빈 씨 지난주 한 주 해보고 어떠셨어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걸 깨닫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타입이시죠. 네. 근데 사실은 유빈 씨 같은 스타일이 이 차분한 태도가 더 이렇게 약간 사람을 이렇게 통찰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에는. 저는 잘 들어주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잘 들어주는데 좀 명쾌하게 해결은 항상 못 해줘요. 그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다 명쾌한 해결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냥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면 좋은데. 저도 그러거든요. 고민 상담을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 이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답을 얻을 때가 많아서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직관이고 통찰인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각 많은 분들이 본인은 고통스러우나 이게 또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상담자로서 자질이 엿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가끔 선생님도 힘드시면 유빈 씨한테 제가 들어드리도록 되게 잘 들어줘요. 끈기가 있어요. 글쎄, 뭔가 깊이가 느껴져요, 진짜. 리스너입니다. 한 4-5시간 똑같은 얘기해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잘 들어주는 약간 그런 롤을 맡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오늘은 김현철 선생님께서 굉장히 멋진 패턴이 있는 약간 이제 가을 느낌 물씬 나는 브라운 톤의 셔츠를 여기 이제 오셨습니다. 특정 작가분의 오늘 작품 3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작품 인물 한번 따라 해본다고 코스프레 한다고 알았거든요. 60년대 일본에 잘 나가는 한량 남자 스타일. 이렇게. 그렇군요. 나가사와라고 했어요, 나가사와. 그렇군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뭐, 일단 본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힐링 받고 간다? 얼마든지 던지세요. 아니, 선생님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가 좀 느낌표를 바꿔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6320님의 고민이었어요. 우린 그냥 그저 그런 친구 사이인지 떠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근데 참 저는 늘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보통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연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행태라고 하는 행태. 네. 이런 분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애매한 관계에서 남성분들에 던지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나요? 저는 안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안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저희 둘은 안 그런데. 네네. 아, 보통 근데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글쎄요, 약간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게 제가 51%는 네. 이제 이 남자분이 약간 이게 친밀한 느낌을 갖고 있다. 그다음 49%는 아직은 하지만 뭐랄까 조금 더 깊은 이분이 생각하는 정도만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약간은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남자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네. 이런 얘기, 대시하고. 예,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네, 네네. 네, 그렇죠. 네네. 예. 아, 혹시 본인이십니까? 6320님? 네, 아니요. 네네. 아니요, 근데, 드드무시길래. 네. 아니, 보면, 네, 네, 네. 진짜, 예, 네. 남자분들은 관심 있으면, 막,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이 막 어떻게 하면 뭐 끼를 부려야 되나 어떻게 남자한테 잘 보이나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 네? 뭐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써서 누가 대시하잖아요. 네. 그거면 끝입니다, 진짜. 뭘 거기서 괜히 더 플러스 뭘 할 필요가 없고요. 아예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딱 첫눈에 반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내가 어디가 예뻐서 좋아해? 이거 물어봤자 네. 남자들 찝지도 못하고 그거 부분으로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전체적인 오라라고 하죠, 오라. 그런 걸로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제일 네네. 힘든 거네요. 그렇죠. 네, 첫인상이 좋아야 되면은 처음부터 정말, 피곤하게. 아니에요. 아니, 첫인상과는 다릅니다. 첫인상은 또 네? 다른 뉘앙스인데요. 네. 뭔가 이렇게 정말 딱 끌리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예, 예. 그러면서 계속 집요하게 가죠. 예. 네네. 가만히 있어야 되네, 우리는. 네.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기다려, 계속 대기 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속된 말이지만 직장과 네. 인연은 툭 튀다. 오.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그리고 절대 소개팅이나 선 같은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절망적이네. 그러다가 저래 돼. 아니죠. 절망적이지 않죠. 네. 여러분들처럼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소개팅 할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유명이시니까. 그렇죠. 갑자기 나온다니, 갑자기. 갑자기. 네네. 항상, 그래서 네. 항상 여러분들은 몸매를 정갈히 하시고, 네. 항상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계시면. 그렇군요. 네네. 아니, 이렇게 네. 여자분들은 보통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네. 뭐 문자 오거나,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뭐 웃음 표시가 몇 개인지, 물결이 몇 개인지, 뭐 하트가 몇 개인지, 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뭐 어미를 늘렸는지, 네. 뭐 이응을 더 붙였는지, 네. 이런 거 가지고,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막 이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 그거 진짜 신경 안 써요. 그거 왜 신경 안 보내는 써요. 거예요? 아니, 근데 정말 문자를 진짜 뭐랄까, 정말 소통의 수단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친해질수록. 여성분들은 문자가 정말 더 소중해지잖아요. 네. 친해지면. 네. 그 남자분들은 친해질수록 문자보다는 실제적인 만남에 더 의미를 많이 둬요. 그리고 맨날 어떤 개그 프로처럼 자꾸 네. 보통 남자처럼이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막 스킨십 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거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 저희 다 진실이라서. 네. 저희 다 괜찮고 네. 아, 그렇습니까? 19세 이상 듣는 예, 별거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한결편하네요. 네. 네. 휴대전화 뒷번호 네. 6201님의 고민입니다. 카메라 울렁증. 네. 나를 지켜본다, 나를 촬영한다. 뭐 저희는 사실 직업상 네. 그런 거 이건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죠? 네, 네네. 있죠. 이것도 사실은 시선 공포죠, 시선 공포. 네. 늘 말씀드린 시선 공포 되게 많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을 쓰자면 네. 자기애성 문화, 나르시시즘.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보이냐. 네. 이거가 늘 우리 문화에 깔려 있어요. 중국, 일본 이렇거든요. 딴 나라는 뭐 조금 극단적인 예로 정말 몸매가 엄청나게 이렇게 네. 풍부하셔도 네. 그냥 비키니 입고 잘 다니시거든요.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 휴가 가는데 그죠? 네. 막 한 달 반, 두 달 반 어떤 네, 맞아. 네, 최근에 어떤 작가님 계셔요. 뭐 가시기 전에 정말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휴가 못 갈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그처럼 우리나라는 외모에 취약하다. 외모가 마치 자존감의 다인양.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 이런 증상, 시선 공포했던 거는 네.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데 그 불안을 자꾸 외모로 커버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잘못 꼬인 거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은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옛날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보면 보는 거고. 아, 근데 오늘 셔츠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이거는 그냥 웃기려고 일부러. 네. 네네. 아,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별밤 가족들,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마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우리 김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 문자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공짜입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MBC 라디오를 친구 추가하시면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그린데이입니다. 바스켓 케이스. 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물음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그리고 언더걸스의 유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고민이 유빈 씨 앞으로 도착이 되어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익명으로 요청하셨어요. 제 남편은 동화 속 주인공 같아요. 잘생긴 왕자님이나 백마탄 기사 아니고요.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하려던 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그 빚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갚은 상태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중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엔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동시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을 만큼 알뜰했죠.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첫애가 6개월 됐을 무렵이었죠. 이달에 카드값 좀 나올 거야. 뭐 애기 장난감이랑 교구 좀 샀어? 어머, 당신이 어쩐 일이야. 돈을 다 쓰고. 근데 얼마나 썼길래 그래? 글쎄 뭐 한 50 될라나? 뭐? 50? 50만 원? 이미 결제까지 해버린 상태인데다가 자식을 위해 썼다는데 반대할 수도 없었죠. 그 후로도 남편의 과소비는 계속됐죠. 이달에 말이지 카드값 좀 넣을 거야. 애들 읽을 책이 없더라. 그래서 몇 권 샀어. 무슨 말 할지 알지? 응? 이달도 카드값 넣을 거야. 애 옷 한 벌 샀어. 책 몇 권 샀다더니 집에는 전집이 배달돼 오고 옷 한 벌 값으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갔어요. 이런 게 몇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책이 쌓이고 입지 않는 옷이 늘어만 갑니다. 스스로에게는 알뜰하다 못해 혹독할 정도로 돈을 아끼며 다 떨어진 구두 뒤축을 몇 번이나 고쳐 신는 사람이 자식들에겐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왜 이럴까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것도 네. 문제점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이제 남편 자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그렇게. 그렇네요. 좀 이게 동전의 네. 양면 같습니다, 진짜. 네네. 자, 참고로 남편분이 40대이시래요. 네. 이렇게 가장 아끼는 걸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글쎄, 그죠? 가장 아꼈던 게 돈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알뜰하게 사셨으니까 너무 힘드셔서 자식들에게는 그런 걸 안 해주고 싶어서 좀 더 많이 베풀려고 하시는 거 이제 아닐까요? 보상 심리죠. 뭐 굉장히 좀 약간 좀 이렇게 짠하네요, 일단. 그죠? 그냥 단순히 뭐 저는 또 처음에 과소비하신다길래 네. 당연히 뭐 본인을 위해서 못 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아이들 뭐 책.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니까 네. 정말 약간 좀 이 사연 주신 분의 어떤 그 약간은 반은 고민, 반은 약간 자랑, 약간 네. 이런 느낌. 우리 남편 조금 어떻게 해? 이렇게 애들 사랑했어. 돈 벌어서 애한테 한번 쓴다? 이런 걸 질문해보는 거. 근데 문제는 서로 소통이 없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그거에 일단 이 사연 주신 분이 불만이 계신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또 결혼해봐야 하는데. 네. 자식을 여성분들이 대부분은 케어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인분에서는 심지어 알겠어요. 뭐냐면 네. 약간 좀 서운하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탁탁 해서 사줘놓고 자기가 통 크게 마치 아이를 다 키우는 양 이런 어떤 표시를 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인께서는 애를 위해서 해준 거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것도 옹졸하고 나만 나쁜 놈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문을 막히게 하니까 지금 이분 진짜 화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된다 이 느낌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건데 이거 사연 옮기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가 싶긴 해요. 예. 같이 살아봐야 돼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이 소통의 부재를 네.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 되게 많고 많이 싸우거든요. 하지마. 인도 스크루지 같은 분, 스크루지 표현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소위 이제 강박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지배관념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지배관념. 자신의 관념인데, 네. 그 관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내 건 아끼고 너 거도 아끼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돈 써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 없는 명제가 되게 많은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검소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안에는 너무나 이렇게 융통성 없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 나눌 때는 그 행동을 지적하면 도로 막 화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유 뭐 본인의 감정을 말씀하시는 게 좋죠. 싸울 때는. 네, 그래서 뭐 아유 너가 남편아 맞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너가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러니까 내가 되게 서운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 굳이 이렇게 화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인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내가 서운하다 그러면 뭐가 서운한데? 이러면. 그러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그걸 조금 해서 부부끼리는 정말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이게 늘 이렇게 발화점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감정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늘 식혀서 가는 그런 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가 서운한데 이러면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서 상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혼자 벌려놓으니까 물론 애를 위하는 마음 알겠지만 그거와 너무 난 서운하다. 좀 약간 좀 소외된 생각이 든다. 이러면 누가 어떤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약간 소외된 느낌이 든다. 네, 그렇게 포인트네요. 네네네. 그래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막 상처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기사도 정신이 또 있거든요. 그거를 확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유빈 씨 그거네요. 네, 기사도 정신.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소비 패턴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소통의 문제. 네네. 그렇죠. 그 안에 쌓여있던 문제이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삶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약간 김현준 선생님 얘기 그런가요? 들었어요. 네네.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은요. 김수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바람기는 못 고치나요? 제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자상하고 핸섬한 남자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를 사랑하죠. 그런데 저는 직장이나 술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호감인 이성이 나타나면 남자친구를 망각한 채 어머, 저 사람을 사귀면 어떨까? 와, 매력 있는데? 오리오리. 라며 자꾸만 상대방의 매력을 찾게 되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단 한 번도 자신있게 대답하지를 못한 채 사귀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뭉뚱그리고 맙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아파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도 바람 피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데도 TV에서 불륜 장면, 특히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불라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보지도 못하면서 저는 왜 충실한 사랑을 못하는 걸까요? 이렇다 할 바람을 피운 적은 없지만 행동을 안 했을 뿐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바람을 피운 기분입니다. 너무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막상 또 다른 이성을 보면 흔들리는 내 마음. 바람기 이거 유전인가요? 못 살아 진짜. 너무 연기 좋았어요. 네. 저는 안 그래요. 저 완전 일편단심 믿을래요. 일편단심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지금. 일편단심 네네. 믿을래. 네네. 이런 사연 실제로 많이 오고요. 진짜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인 걱정인 거죠. 근데 실제로 자신이 바람기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합리화를 합니다. 사람이 행동을 먼저 저지르면 그거를 자신이 보완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해버리거든요. 네, 하지만 바람기를 걱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분이 바람 핀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아버님에 대한 기억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 이런 것 때문에 그 외도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정에 민감하신 것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지 않다면 그런데 전혀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그럴까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흥 자체는 본인의 이성에 관계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어떤 성적인 흥분이나 이런 것들과 본인의 진심과는 좀 무관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성이 유민 씨 앞에 싹 지나가는데 유민 씨 앞에 남자친구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야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뭐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아니요. 네네. 그냥 다 좋아서요. 지금 자꾸 생각나가지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걱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는 됐다. 됐다. 예,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면 이렇게 본인이 고민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상대방이 만약에 뭐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 사실 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고 쟤한테 남자친구 없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애인에게 고백을 해온다면 그건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걱정으로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이해해주는 게 관계에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사실 저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어. 미안해 유나야. 이런 분들 간혹 계셨어요. 저거는 무슨 시대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특히나 더 막 자신의 본심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확 스캔되듯이 돌아가거든요. 무슨 카메라처럼 쏙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여친이랑 가는데도 이렇게 쑥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지 본심과는 무관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안하다 유나야 말씀하신 분은 조금 제가 볼 땐 약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요. 그렇구나. 저한테만 그럴까요? 네. 글쎄 그건 저도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죠. 나 그러워. 그래요. 예. 자, 노래를 한 곡 듣고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러브홀릭스의 바람아 멈추어도 우리 모두 짱에게 충실합시다. 러브홀릭스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적절하게 듣고 있습니다. 선곡이 참 고차원적이에요. 정말 참 그러네요. 참고로 그 바람기는 그러니까 이 바람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거든요.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연애하면 다 초라해진다. 이걸 꼭 하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뭐죠? 항상 불안해서 멀어질까봐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남성분들은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항상 오해할 수 있다. 이것만 아셔도 좀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초라한 채로 계속 있어야 되나요? 원래 이게 연애에 빠지면 제가 연애 삼적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초라함, 비참함, 옹졸함. 요 세 가지는 항상 연애에 빠지면 늘 자꾸 침투하는 감정이에요. 자꾸 쉽게 비참해지고 쉽게 옹졸해지고 그렇거든요. 초라해지고. 이거는 연애하면 어쩔 수 없이 끼고 가야 되는 감정이다. 이걸 미리 아시면 좋겠죠. 네네. 느끼고 싶네요. 어떻게 참 도와줄 수도 없고. 세 번째 고민은 익명으로 도착했습니다. 만나볼게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반지하 방에 살았는데요. 반지하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이 되면 눅눅해져서 습기가 가득하거든요. 자연스레 눅눅한 기운이 몸이나 옷에 배는데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어디서 하수 냄새 안 나냐? 아유 그러게. 이거 무슨 냄새지? 얘한테서 난다. 야 너한테 냄새나.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든 아이들은 냄새를 맡더군요. 그러더니 절 놀리기 시작했죠. 야, 얜 반지하 살아. 우리 옆집이라 내가 알아. 와 진짜? 완전 두더지네 두더지. 그래서 냄새가 났구나. 얘들아, 우리 냄새 안 나게 해주자. 아이들은 저를 교실 바닥에 눕히고는 세제와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웃으면서 저를 붙잡았죠.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야야 니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선생님은 막상 그러게 아이고 좀 씻고 다니라. 반지하 사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꼬질꼬질해가지고. 괴롭힌 아이들보다 절 나무라시는 선생님. 당시 제 나이 10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강박이 생겼죠. 어디서 냄새 난다. 누가 킁킁 냄새 맡는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나한테 나는 냄새는 아닐까? 나 때문에 불쾌한 걸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루에도 3-4번씩 샤워하는 건 기본. 수시로 향수나 섬유 탈취제를 뿌려댑니다. 그리곤 사람들에게 확인하죠. 어디서 냄새 안 나?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냄새가 안 난다는 말에 안도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걸 아는 지금의 여자친구는 오빠, 스스로 굴레를 벗어나야 해. 다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오빤 절대 이상한 냄새 같은 거 안 나. 좋은 냄새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전히 극복이 안 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냉철한 조언 부탁드려요. 어디 선생님이세요? 진짜.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도 저가 막 밉네. 제 자신이 막 밉네요, 진짜. 예. 이런 어릴 때 이러면 진짜 충격적이에요. 네. 10살이라는 아이가 또 신경이 한참 발달할 때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정을 처리하는 신경이 20살 때까지 자라는데 중학생 때 특히 그때 받은 어떤 정서적인 충격, 이게 뭐 어떤 연구 따르면 뭐 어떤 아주 막 왜 너무 강력한 폭행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후에 내 신경이 변화를 맞먹는다고 해요. 정서폭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참,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사실은 뭐 얼핏 보면은 뭐 몇 번씩 뭐 확인한다 뭐 한다 해서 강박증이라고 누가 말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외상 말 그대로 어떤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를 입은 다음에 어떤 그 이후에 계속 그 후유증으로 시달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친구의 이런 따뜻한 여자친구 너무 착하네요. 여자친구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쉽사리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내면의 이 트라우마의 본질이 뭐냐면 그런 거죠. 한 예로 어떤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럼 누가 가해자냐 막 싸워요. 근데 그 사고도 트라우마지만 놀랐지만은 정작 트라우마의 본질을 저 경험상 뜯어보면은 그 사고 자체나 어떤 교통사고를 나게 만든 어떤 가해자가 아니고요. 보험회사나 어디 관공서에 갔는데 관공서조차 굉장히 실망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 대충 합의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거. 이분도 마찬가지. 결국은 저는 선생님이 너무 사실 미워 죽겠어요 지금. 뭐 애들이야 그렇지 치고 그죠? 근데 선생님까지 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멸감 줬잖아요. 이거가 굉장히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분이 지금 정말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이분 약간 이게 뭐 몇 가지 뭐 조언으로 짠 해결될 건 절대 아니고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트라우마 치료의 첫 번째 그 스텝은 뭐냐면 본인의 감정을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고 누가 화를 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대한 적절한 어떤 분노는 정당한 거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분노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역으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화살이.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너무 이게 심하다면 조금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할 것인데 마음가짐은 일단은 인기연금이지만 본인 내면의 감정, 기억과 연관된 감정이죠. 감정을 조금 구분하는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네, 정말 내가 잘못한 건지, 그죠? 정말 내가 수치스러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지만 좀 원망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 감정 일기 같은 걸 좀 써보시면은 좀 구체화될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의 일을. 네네. 예. 대부분은 감정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오래 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렇구나. 네. 이런 거는 진짜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세상이 그래서 참 힘듭니다. 예. 세상이 참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지만 않죠. 네. 참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이 또 사람으로 또 치유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죠? 또 이분도 아까 여자친구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관계에 의해서 다행히 그래서 망각 곡선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또 나쁜 기억이 오래 가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경험을 또 하시면 또 그게 또 덮여지거든요. 또 상처가 생기면 또 흉터가 생기면 왜 굳은 살이라 그러죠? 그러면 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예. 자, 다른 고민들도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영님,
중3 여학생입니다. 제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드네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감정. 무조건 잠수. 무조건 내가 조절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물론 전문적인 의학적인 조건이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약간 이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가까운 사람 안 봐야 돼요. 철칙입니다. 제 제3자면 괜찮아요. 택배 아저씨 괜찮아요. 뭐 배달 온 아저씨 괜찮아요. 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꾸 오해하기 쉬워요. 이럴 때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예. 저는 뭐 얘기하다가 네. 눈물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 맞아요. 참는다고 참는데 네. 갑자기 확 터질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혹시 옆에서 저도 뭐 그래요. 양파 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질개구. 네. 그 진짜 조절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감정 기복은 분노랑 관계된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막 화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특히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왜 또 이렇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딱 본인이 압니다. 예, 그럴 때 약간 조심해야 되고. 뭐 근데 아까 눈물이 나는데 이런 거는 또 뭐 그것도 약간 분노에서 오는 눈물 같은 거 있잖아요. 억울함. 예를 들면 비즈니스 상들을 네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마른 설명을 하면서 눈물은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미치겠어요. 맞아요. 미치겠어요. 조절이 안 돼요. 비즈니스 상대 누구지? 네, 그 은근히 좀 밉네요. 네.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의견을 표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니까는 막 복받쳐. 네. 그래서 눈물로 이게 막 나오는데. 네네. 그러면 뭐 그때는 뭐 오히려 그게 어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네네. 그게 그런 거죠. 항상 매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저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입장 정리. 입장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어떤 걸 만나잖아요. 그냥 가다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감정이 있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통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이런 태도로 가자라고 한번 입장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근데 뭔가 그 좀 나이도 대부분이 많으시니까 뭐 미팅을 가도 그렇고 좀 두근두근해요. 심장이 떨려요. 내가 과연 내 입장을 잘 표명하고 올 수 있을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되게 막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분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분들 아닌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요. 어쨌든 뭐 네네. 그렇다면 진짜 올만합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여하튼 입장 정리.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190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 번 화가 나면 주변 모든 물건을 집어던질 정도로 심하게 분노합니다. 화가 안 났을 때는 다정하고 편안한 편이라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의외로 있잖아요. 계속 화나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고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고 말수도 적고 이제 착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화를 제대로 평소에 화도 일종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뇌도 일종의 위랑 똑같다. 소화기관이다. 평소에 늘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늘 어떤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컬어지는 것들, 뭐 분노나 뭐 여러 가지 뭐 억울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뭐 구석에 처박아 두듯이 그냥 억압해버리면 결국 이게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이렇게 자신 감정을 같은 말씀 반복드리는데 이제 화를 무조건 뭐 분노는 좋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권리는 없지만 내 분노를 내가 느낄 권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아까 그 사람 참 뭐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다라든지 그죠? 뭐 혼자 말해도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가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게 긴장이 떨어져요. 근데 언제 이렇게 폭발하냐면은 이게 하나도 소화가 안 되고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 고스란히 누적이 돼요. 그럼 나중에 엉뚱한 데서 다른 괜히 엄한 친구한테 괜히 뭐 딴 여자친구한테 자신의 애인한테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랑 자신의 감정, 방향 요거 두 가지는 늘 구분하는 연습. 네네, 그럴 것 같아요. 2034님, 저는 거절을 못하겠어요. 이게 다 공감된 사연이야. 혹시 한 분이 모르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절을 못하겠는데 싫다라는 표현을 할 타이밍을 못 찾고 뜸을 들이면 어느새 상대방은 제가 승낙한 걸로 알아듣거든요. 요거 왜 그러냐면 진짜 미치겠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 거절하는 문화가 일단 안 돼 있고 그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어떤 또 문화가 팽배 있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절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심지어 거울보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이렇게 앞에 서두를 좀 잘 붙여야 되거든요. 약간 오해가 많은 분들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그다음에 정말 송구하지만 점점점. 사실 미안한 건 없어요, 제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치고 들어가 주면 그나마 이게 좀 이게 잘 부드럽게 되거든요, 말이. 그래서 거절할 때는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해야 되고 싫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건 싫다는 말을 자체가 부정적이거든요. 상대방도 깎아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고 싫다기보다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약간 거절에 대한 표현들 많이 찾아보시고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거절을 하면은 또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버릴까봐 이런 불안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합니다. 예, 예. 아니,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유나 이렇게 하자. 아 송구하지만 선배님 얘기했다가 네. 아 왜 그러냐 너. 아 그냥 해. 이러면 이제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2번까지는 거절할 수 있어요. 아. 3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거절 못하는 또 본질이 뭐냐면 사실은 의존심 때문에 의존심. 덕볼 생각이 많으면 거절 못합니다. 하긴 이 사람 언제 또 내가 네. 도움받을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때문에. 그게 무의식으로 깔리는 거죠. 덕볼 생각 안 하면 천하에 무서운 거 없어요. 아 그럼 이렇게 선배님 저는 선배님 덕을 보지 않겠습니다. 평생 도와주지 마십시오. 저도 안 도와드릴게요. 꼭 그 선배님이 그분 빼면 돼요. DJ DOC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미안합니다. 네. 고원정현님. 네. 밖에선 안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무기력해져요. 뭐든 내키지가 않고 하기가 싫어져요. 귀찮은 건 아닌데 의욕이 사라진 걸까요? 이거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집에서 정서가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히려 뭐 앞에 분보다도 더 약간 의학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요? 네, 밖에서 괜찮은 분들은 괜찮아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집에 있을 때 무기력해지고 막 완전히 늘어지는 죄송합니다 발음 늘어지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의욕도 없고 뭐 활력도 없고 뭐 회사에 뭐 흥미도 없고 TV도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 약간 이렇게 우울 증상인 거죠. 이런 분들은 약간 오히려 뭘 해라 운동해라 이런 조언이 절대 도움 안 되고요. 네. 운동할 수 있으면 이분 사연 안 써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약간 이게 너무 길다, 정도도 길고 막 이게 한 벌써 몇 달째다. 그러면은 조금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자 4566님 우리 집 개가요.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개가 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까요? 제가 주는 개껌은 먹지도 않아요. 사연이. 네. 개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이 정말 있거든요. 저도 맞아, 있어요. 일본에서 홈스테이 할 때 고양이가 네네. 저보다 서열이 위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밖에 다 나가실 때 저 혼자 있을 때 막 각 티슈 있죠. 네. 다 뽑아가지고 거실에 다 뽑아놓고 막 그리고 막 올라가가지고 너 이거 치워봐 약간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네네. 미칠 뻔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저보다 여기 근처에 혹시 여의도에 수의사 한 분 계시면 근데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강아지인데 이제 치와와인데 얘도 절 무시해요. 무시하는데 언제 무시하냐면은 걔도 약간 모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막 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잖아요. 내지는 막 대롱 폈는데 안 줘. 이러면 화를 내고 나중에 저 작업실 이렇게 그래봤자 뭐 방 한 칸인데 거기서 막 뭘 글 쓰고 가잖아요. 막 중요한 서류 위에 막 뭐 싸놓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소심한 복수죠. 네. 그래서 항상 또 동물이니까 이 보상.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나쁜 짓 할 때 보상하면 그게 더 강화돼요. 그래서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를 매겨주고 이런 거. 그렇게 약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제 역할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수의사님 역할인데 제가 지금. 근데 맞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걔도 모멸감을 느낀다. 네. 괜히 어제 저녁에 니뇨 훈련시키다가 계속 너무 심하게 훈련을 시켰나 라는 그런 후회감이 살짝 드네요. 소심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네, 어쩐지 오늘 응아를 어디 딴 데다 써놨더라고요. 그렇다니까요, 걔들이.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말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 오늘 물음표 느낌표로 바꿔봤습니다. 시원하다. 네. 아주 그냥, 강아지 얘기까지 함께. 결말이 참 그렇네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곳까지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너무 해주시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정말, 저희의 건강을,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네. 김윤수 선생님 꼭 거의 필요하네요. 온 생명의 건강 같아지는.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가 오겠어요. 이러다가 자, 별밤 가족들의 고민 다음 주에도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요. 오실 수 있나요? 네? 갑자기 정적이 흘렀죠, 우리? 어디 집에 안 가세요? 와야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